그 식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여기가 또 학교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학에서 식사해 보신 경험이 간혹 있으시죠? 네. 그 대학 식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신경을 쓴 거니까 좋게 봐주십시오. 여기 식당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여전히 아마 여러분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에 택도 없이 부족한 소차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일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오후 후속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사회를 맡은 여기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평등교육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신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거점센터에서 이 창의인성 모델학교 컨설팅을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부터 188개 창의인성 모델학교 전체를 컨설팅하는 사업단이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지원 사업단에 응모를 하게 되었고, 그런 일로 시도 장학사님들께도 문자나 전화로 여러 번 소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최종 재단에서는 제가 제안한 사업단을 선정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여러분들 모시고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원 사업단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지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행사지만 제가 사업단장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여기 학생들하고 같이 생각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리 위에 제가 두 개의 자료를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자료를 보시면 군인 배정실이라고 있습니다. 군인 배정실은 어떤 실이냐면 말씀드렸듯이 숙사를 등지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건물입니다. 그 건물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명찰 D를 보시면요. 명찰 D를 살펴봐 주시면 전체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제가 창의인성 모델학교 컨설팅을 위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후 3시부터 전체적인 군인만 운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단, 사업단은 센터 역할을 해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라도 얘기를 주시면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군임에 가시는데 그 군임에 가실 때 군임 배정된 실을 확인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일반 강의실 형태로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이 센터가 지역고 학생들 한국어 교육시키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언어 교육의 특성상 이렇게 둥글게 자리 배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한 군임에 4개 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분 정도가 약 20인 이상의 교실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나도 좁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단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리들을 적절하게 이동들 하셔가지고 아마 그 바퀴 같은 게 좀 달려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책상은 안 달려있을 수도 있겠네요. 의자. 그래서 자리 이동을 조금 하셔가지고 단 활동하시는데 유리한 배치를 하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제가 워크숍 하는 내용 중에 컨설팅 내용과 방향이라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2012학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자료를 수립하고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컨설팅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의 피드백과 그 다음에 이 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 분석에서 좀 컨설팅이 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많다. 그 다음에 그 컨설턴트들 간의 견해 차이가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시정한 부분이 기본 영역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혹은 과학창의재단이 창의인성 모델학교에서 이런 사항을 기본적으로 따라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기본 영역의 컨설팅 영역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시는 교장, 교감선생님, 장학사님들은 현장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가 뭐고, 그 다음에 국가 수준의 성취 기준, 평가 기준이 뭐며, 이것 중심의 성취 평가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전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중등학교는 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 이후 지금 중학교는 2학년까지 전면 시행 중이고, 고등학교는 2014년에 시행 예정인 중등학교 성취평가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창의인성 모델학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잘 따르는 선에서 창의인성이라는 새로운 성취변인을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다. 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교장 교감선생님들께서 혹은 장학사님들께서 충분히 현장을 알고 계시고 또 깨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을 아마 좀 담당을 하셔가지고 컨설팅을 해주고 모델학교가 이벤트적이거나 단순 일회적인 사업 중심의 모델학교 운영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며 좀 모델학교 프로그램이 일반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2013학년도 이후부터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들고 오는 일을 좀 해보자. 이것이 기본 전제고 방향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가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한마디씩 이렇게 건네만 주시더라도 학교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간단히 좀 소개드렸고요. 내용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 참여를 하시는데 교수님들의 전공은 다양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이제 교수학습이나 교육공학 방법을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과교육을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이런 사법 계열이 아닌 일반 전공을 하신 순수과학 분야의 전공자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왜 창의인성 모델학교를 컨설팅 하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하셨지만 창의인성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은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이 다양하게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이분들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컨설팅 단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우리 컨설턴트 분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이 컨설팅 분야를 위해 가지고 한 40분 정도 여러분들 전공에 관련된 혹은 학교가 내 전공과 관련되거나 나의 관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컨설팅할 수 있는 자율 영역이라는 부분을 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단에서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셔가지고 컨설팅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재단과 교육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워크숍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번에 내가 나가서 어떤 영역을 나는 맡겠다. 그럼 이제 그 부분 영역을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초점화돼서 역할 분담이 쫙 돼가지고 당신들께서 컨설팅 해야 될 부분에 한해서 컨설팅을 해주시고 또 추가로 하실 부분은 자율 영역에 가서 한 40분 정도 자유롭게 컨설팅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정을 편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두 개의 자료를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요 지금 반 부분은
이 책자 자료집은 말씀드렸듯이 많이 바뀐 거예요. 초중등도 지금, 아직까지도 변경하셔야 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책자 부분은 좀 고민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거 다 출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반부의 기본 방향이나 워크숍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 30분 넘게 서로 상호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다만, 가장 큰 우려는,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육부나 재단에서 설정한 기본 방식이 두 가지. 첫 번째는, 한 구성의 구성원도 같은 연구나 지역의 컨설턴트가 되시면 곤란하니까. 두 번째는 컨설턴트의 연고지로 컨설팅을 나가지 않겠다 라는 이런 기본 원칙이 깔려서 선정된 부분이고, 이거 배치하는데도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둔한 방식으로 막 이렇게 이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이게 이제 정말 굉장히 어려움에 도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보시고 정말 좀 누가 봐도 이건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에 한해서 교류를 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컨설턴트 간의 맞교환은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딱 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저하고 이렇게 1대1로 바꿉시다 단을. 그러면 그건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원칙을 먼저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바꿔놨더니 두 가지 원칙이 위배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할 때 번역을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 내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 개 학교씩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하루에 이어서 쭉 간다고 생각하시면 예를 들면 경남 갔다가 강원 간다 이거 황당하거든요. 저는 그거 신청했어요. 사실은 제 명단을 보시면 경남하고 강원 배정되는 분들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경남에 하루 가고 또 이제 한참 며칠 지나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 하루 가고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붙어서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책자에 24쪽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4쪽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가지시게 될 자료가요 단어로 가야 할 건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나가는 학교에 운영 계획서 4본하고 파일본을 가지실 거예요. 이거를 다 여러분들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가면은 여러 가지 일정 조정하시는 동안 그 파일들을 다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에다 넣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서식 파일을 또 넣어드릴 겁니다. 그럼 그 서식에다가 분임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하셔가지고 발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요청서라 해가지고 이미 모델 학교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모델 학교에서 어떤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하고 그 요청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위 학교는 그런 부분을 컨설팅 받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컨설팅 요청서를 수합을 했는데요. 어떤 모델 학교는 또 제출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그 파일 폴더를 보시면 컨설팅 요청서는 일일이 다 출력을 해서 들고는 왔지만 거기에 누락된 학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서는 1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보시고 컨설팅 요청한 인근 학교, 다른 학교의 요청서를 보시고 조금 그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컨설팅 요청서에 대해서 분석한 거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자료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시는 학교의 컨설팅 요청서는 파일에서 있는데
하는데 전국에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은 없단 말이죠. 그거는 자료집에 제가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 발표는 계획서를 제가 분석해보고 컨설팅 방향을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컨설팅 요청서를 쭉 전국 걸 다 분석해보고 이런 부분을 컨설팅 해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컨설팅 기본적으로 컨설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한 내용 3가지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행정적이고 안내 말씀이고 이번 워크숍의 성패는 자세한 안내와 즉각적으로 팔로우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임을 하실 때 조그마한 그 문의점이라도 즉각 물으시면 바로 그 즉시 저희가 팔로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4쪽을 보시면요. 24쪽을 보시면 모델학교 계획서 분석 및 컨설팅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모델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의인성 모델학교. 그래서 지난 4월 중순에 1차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운영 계획서가 2012학년도에 제작된 계획서를 거의 수정 보완 없이 그대로 2013학년도에도 제출을 한 학교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의인성 모델학교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일반화하기 정말 어려운 거죠. 예산 없고 인력 없고 이런 물적 지원이 없으면 당장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사장되어야 되고 폐기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되어서 몇 가지 전제가 만들어졌는데요. 단순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지향하도록 요청했고요. 그다음 백화점식 프로그램 나열을 지향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했고 학교마다 2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도록 요청했어요. 하나는 교과에서 창의인성 교육 해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과와 창체를 결합하거나 창체와 진로를 결합한 창의인성 교육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교육 과정으로 들고 들어올 것, 이것을 얘기했어요. 근데 수정 계획서를 받았는데 상당히 많은 학교가 놀랍게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때 워크숍이 지나고.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하고 거의 1대1로 매칭을 해서 시수 편제도 재구성해놨고 초등 같은 경우는 주간학습 계획도 다 재구성해놨고요. 그 다음에 연간 학습 일정표 다 재구성해놨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 속에 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면 일반화하는데 충분히 이제 기반이 되겠다. 그렇게 한번 계획서를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물론 아직까지 미진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학교 교육 과정으로 들고 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제대로 점검할 것, 이렇게 이제 좀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동안 창의인성 모델학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한 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어진 경비와 주어진 인력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은 일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국가도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는 감사원의 감사자들도 너무 이 프로그램 좋고 너무 열심히 노력 많이 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실화와 고도화와 이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가져야 된다고 이제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도기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위학교에서 추진한 이런 모델학교 프로그램들이 교육적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둬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전제로 될 거예요. 말씀드린 내실화 고도화 부분 얘기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가 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가 3년차 적용이라 그 모델학교 지정상 사업 단위로 보면 거의 끝 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년 후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모델학교야말로 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늘리자 하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 사업이 되는 거고 해봤더니